자, 오늘은 K공철학 6강, 스승 코치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60강을 예정을 했었는데, 이제 10% 6강을 지났습니다. 사실 이 6강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60강 내용에 대한 이 부분을 스토리텔링처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어떤 하나하나씩만을 우리들이 해야 될 게 아니고 오늘은 요 공부와 스승에 대한 부분에 스승의 위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부분은 맥락을 우리들이 좀 깨쳐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알고 필수 기술을 알고 생존법을 알고 마스터 키를 알아서 운명 공동체임을 알고 기술적인 분야를 해서 결국은 뭐 하자는 얘기예요? 혁신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이렇게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돈계좌 맵에 있어서는 오늘 할 부분에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 부분에 공부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스승에 대한 부분에 오늘 위력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얘기가 나왔지만 성공 습관에 대한 5개의 어떤 부분 명확한 목표와 확실한 실력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혁신을 통해서 하자. 어떻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는 부분을 나름대로 혁신을 통하면 저절로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승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들이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얘기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가치를 창출해 본인이 노력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씨앗을 뿌리는 부분에. 근데 그 부분에 스승의 수준이 어떤 사람이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수준의 스승을 만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우선 학생이 주변에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부터 만나야지 그 다음서부터 잘하게 되면은 바이올린의 대가를 만나는 거지 처음서부터 바이올린 대가를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스승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로 하다. 제가 이렇게 파란 글씨로 쓴 거는 결국은 우리들이 가치를 창출하자는 얘기죠. 우리들이 감을 씨앗을 했을 때 그냥 감을 나중에 두게 되면요. 땅에다 붙이면요. 그냥 고용나무밖에 안 됩니다. 진짜 감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접붙이기를 해줘. 감에 대한 부분에 접붙이기, 나무 접붙이기를 해줬을 때 진짜 튼실한 감 열매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접붙이기가 스승의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들이 함수 얘기를 할 때 y는 fx 이런 얘기를 합니다. y라는 나름대로의 열매, 결과에 대한 얘기는 우리들이 씨앗, x를 갖다가 이 땅이라는 부분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한다. 근데 그 땅이 자갈밭이냐, 옥토냐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또 다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인연과보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연과보는 원인에다가 조건이 붙었었을 때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인과에 대한 얘기, 연기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인연과에 대한 얘기가 원인 플러스 조건이 결과가 된다. 오늘 스승의 얘기하는 어떤 스승을 만나냐, 어떤 코치를 만나냐에 대한 조건에 따른 부분이 되고요. 인과법에 대한 얘기는 원인이 결과는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요 믿어야 돼요. 이거는 뭐 저 이해한다고 되는 거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맹신해야 됩니다. 무조건 눈 감고 믿어야 된다. 그다음에 연기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연기 기가 이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인연 연에 따라서 일어난다 조건에 이거는 공부를 통해 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신의 행징에 대한 부분의 가장 첫 번째 신해 그다음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다음 99%가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스승한테 처음에는 의존을 하지만 그다음엔 제자가 독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엔 스승과 제자가 서로들 상호 의존하는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승의 위력. 위력이라는 거 위력은 권위와 능력에 대한 얘기. 스승의 위력이 어떤 거냐면요. 딱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 우리 부처님 유언의 자등명, 법등명 딱 두 개이겠습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진리를 믿고 의지하라. 그래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부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얘기할 부분이 영혼육 사용 설명서를 어떻게 코칭할 거냐. 영과 혼과 육이 따로 떨어져 있는 삼중 구조를 어떻게 영과 혼과 육을 삼위일체화할 거냐. 이 부분을 가르쳐 주는 스승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 되죠.
그다음에 자기를 성찰 코칭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남 탓으로 얘기하면 절대적으로 이 부분이 안 됩니다. 이것을 자기 성찰로 코칭해서 이 부분을 기도와 명상으로서 고통의 원인을 자기 내면에서 찾도록 지도하는 게 올바른 스승이다. 문제는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이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이제부터 말씀드렸던 성품과 역량에 대한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성균이죠. 제가 성균관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때까지 이름을 이런 얘기를 몰랐었는데 안지가 한 10년 전쯤에 이런 균형을 이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맨 처음에 그때 나무물통의 법칙 얘기할 적에 이 성균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수팔이라고 그러죠. 맨 처음엔 스승이 얘기하는 걸 준수, 일단 받아들여야 돼. 지녀야 돼요. 그 다음번에는, 거기서 문제가 없고 어떤 부분이 나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고 또 읽힌다. 그러면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별도로 자기 이 부분을 해야 돼. 그게 바둑을 배우든지 모든 기술이든지 학문이든지 간에 이 수팔이의 과정을 거쳐나간다. 그 다음번에 스승의 위력이 또 중요한 분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라. 이게 법등명입니다. 법을 요 등자가 등불할 적의 등자. 그러니까 법을 등불로 삼아서 밝게 비추라 하는 얘기고요. 자등명은 자기를 등불로 삼아서 밝게 비추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서울대학교 그 라틴어 모토가 메리타스 룩스미아입니다. 이게 진리는 나의 빛, 이 라틴어 부분인데요. 이 메리타스가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따왔다고 그러고요. 룩스미아 이거는 옥스포드에서 따왔다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제 계속 우리가 빛 얘기를 할 거고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뭐냐면은 모든 부분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믿어야 되죠. 아까 인과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인과에 믿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요.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되면 그 다음에 움직이게 돼요. 움직이게 되면 이 명이라는 건 생활이라는 뜻이거든요. 생활이라는 게 생기가 돌고 활기차다 이게 생활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되면은 신심을 가지고 에너지가 돌게 되면 운명이 바뀐다 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확신, 신심, 심기, 기운, 운명 이렇게 나와서 이것이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하나가 처음에 제대로 되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하고 그것이 삐딱하게 나면 다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는 없다. 이런 얘기. 제가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왕이 신하들 보고 이 세상에 있는 진리를 전부 백과사전을 만들어 그랬더니 10권을 만들었어요. 다시 한 권으로 만들어. 그것도 어려워. 한 장으로 만들어라. 그럼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한 줄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공짜는 없다. 이런 얘기로 했다는 소리가 있죠. 그래서 인연과보라는 얘기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는데 인과는 진리예요. 원인이 결과로 가는 거 이거는 맹신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설명으로서 이해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연기는 조건에 따른 어떻게 변화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신해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이게 무심입니다. 이제 계속 앞으로 우리들 할 얘기가 무심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없다가 아니고 마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이 무심은 무분별심, 분별을 하지 않는 마음 이런 얘기가 되죠. 분별하지 않는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영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확신, 또 신자가 나오죠. 나오면 그 다음번에 내가 여태까지 도움 덕분에 살고 있구나. 이게 보답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드디어 재작년에 양자을크미 노벨상을 탄 것처럼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웠었던 영적인 문제고 이런 그 마음에 대한 얘기는 양자을크미 과학적인 측면에서 노벨상을 탄 것처럼 이제는 과학과 영성이 같이 통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최고수 성공에 대한 부분을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숫자를 이렇게 표시한 거는 책에 성공이라는 부분이 전부 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스타, 스타로 넣으면 우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게 꿈 부분에 꿈, 참, 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꿈, 참, 힘에 대한 얘기를 나름대로 좀 잘 보셔야 된다. 이게 단순하게 한 줄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아니고 자기가 백사 쪽을 들어가서 좀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때 확실한 실력은 성품과 영역으로 이 부분이 나누게 되죠.
그다음 이제 자기 관리는 습관 173쪽, 그다음 외부 관계는 소통 163쪽, 해내는 힘에 대한 얘기는 104쪽.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과 역량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요. 성품과 역량 두 개가 성품은 엄청 좋은데 역량이 부족해요. 그러면 얘기가 안 됩니다. 또 역량은 아주 뛰어난데 인성이 좀 대먹지 않았어요. 그건 같이 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균형이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이 같이 맞아야 됩니다. 성실성이라는 얘기는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약속, 돈에 대한 약속, 업무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이 원칙, 진리를 따르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성실한 거고요. 성숙이라는 얘기는 you first. 예전에 그런 증권회사에서 브랜드가 있었죠. 상대방 먼저 할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거고, 용기, 확인과 거절입니다. 용기 부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확인하는 거는 만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해야 돼. 이 부분 우리 한국 분들이 잘 못합니다. 또 거절하는 건요.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처음에 놓지 않으면 나중에 늪에 빠진 것처럼 계속 이분을 못한다. 아무리 성품과 역량이 뛰어나도 거절하는 이런 성숙성이 되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풍요의 심리는요. 풍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풍요가 되면은 그거는 내가 이거를 어디 저금을 할 건가, 땅을 살 건가, 이 부분을 챙기는 게 먼저 되는데 풍요의 심리가 있으면 세상이 무한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경쟁하지 않고 필요시에 네 명으로서 꺼내 쓸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역량으로 들어가서는 이 부분이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남과 차별한 기능 기술이 있어야 돼요. 운전을 잘하고서 잘하게 되면 그건 운전사로 빠져야 되고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화학 기술이 뛰어나고 이렇게 하는 분이 전부 남들과 다른 품질, 가격, 납기 측면에서 better, cheaper, faster한 측면이 되지 않으면 그는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능력이 나오는데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one page, one sentence, one word. 우리들이 보통 기업들이 one 브랜드로서 브랜드를 one word로 전부 다 설명하죠. 어떤 회사는 한마디로서 그런 얘기하는 것이 one word입니다. 이 개념 능력이 다음서부터 얘기할 7강부터 19강까지가 요 개념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상호의존적인 창의력에 대한 아까 스승과 제자가 같이 상호의존해야 된다는 것처럼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하는 부분은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3이 되고 5가 되고 10이 될 수 있는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명품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릴 텐데요. 보통 우리들이 명품이라고 얘기하면 유명한 제품만을 얘기하지만 이제는 밝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로서 만들어 보자. 그렇게 했었을 적에 이렇게 모나리자를 만들 적에 이렇게 만들지 않죠. 이렇게는 안 만듭니다. 이렇게는 어떻게 만드냐면 처음에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야 돼. 이게 꿈이에요.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구체화하는 부분. 아까 5스타 최고세 참, 힘, 꿈, 몸, 마음. 요 부분이 전부 오미음에 대한 얘기. 전부 미음자로 끝나죠? 그래서 이것이 꿈, 참, 힘에 대한 얘기, 몸에 대한 얘기, 마음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제가 다 70페이지부터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복잡한 프로젝트. 사람을, 제대로 한 사람을, 만드는 게요. 이게 복잡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명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스승이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승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도구라는 표현을 일단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일단 타임지에서 99년 5월 달에 나온 게 아시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서구 사람들은요, 논리학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고 이런 거를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서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이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도구라는 부분은 제가 천지인 관점 입장에서 사람과 하늘과 땅, 이 세상 모든 부분을 저는 도구라고 봤었을 적에 생각을 하게 하는 도구, 요건 스승이 될 수 있고요. 다 스승, 생각을 정리정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스승이 될 수 있고,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는 도구도 스승이 될 수 있고, 행동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부분도 스승이 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이 도구가 어떤 프리즈 기법, 우리 러시아에서 나왔죠? 우리 도구 부분이 싱크와이즈 소프트웨어 같은 거. 저는 이 부분을 쓰고 있어서 우리 본계자 맵을 이걸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동을 하게 하는 부분이 절박함, 자기가 절박해야 됩니다.
기도라든가 명상을 통해서 행동을 하게끔 만들게 되고요. 정리정돈하는 것이 자기가 선택하고 그 부분을 집중해서 정진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마음 먹기 달렸다. 마음이 만들어낸다. 일체유심주에 대한 얘기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니고 지혜로, 뇌가 아니고 마음으로, 확인이 아니고 확신으로, 머리라든가 심장이 아니고 손발로 움직이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정리한다는 얘기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건 버리는 겁니다. 그걸 하는 방법은요, 그거를 딱 손에 쥐었을 적에 가슴이 떨리면 필요한 거예요. 1년 동안 보지도 않고 그랬으면 그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정도는 필요한 거를 제자리에 두는 겁니다. 정리와 정돈이 개념이 좀 다르죠. 그다음에 정리 대상은 꼭 물건만 정리된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굉장히 정리정돈 대상이 되죠. 우리 150명의 우리가 인간관계가 몇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의 인간관계도 굉장히 정리정돈을 해야 될 거고요. 업무도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름대로 6강 스승의 위력과에 대한 부분을 꼭 스승을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바라보자는 관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